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데 5분만 투자하시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익률로 검증받는 정직하고 신뢰도 높은 방송 펀드매니저 문견의 주식고객의 TV입니다. 오늘은 하나마이크론 요 종목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보시면 시가총액이 1조 6,137억 원이죠. 그죠? 매출액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영업이익의 등락폭은 상당히 심하고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대로 되는 게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사업적인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 거고, 매출액 자체가 여기에서는 조금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이 변동폭이 뒤죽박죽 하다는 거죠. 영업이익률 자체가 이렇게 변동폭이 크다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부채 비율도 뭐 나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지 않은 상황인 거고, 주당 청산가치 꾸준하게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갖다가 진행을 하면서 회사 내에서 유보율금을 갖다가 계속 줄이고 있는 모습인 건데, 이런 것도 옳지가 않겠죠, 그죠? 보이지분 역시도 26% 정도밖에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회사더라. 이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제조입니다. 하나 마이크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패키징이랑 테스트 부분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만약에 파운드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파운드리 다음에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매출액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경쟁자가 좀 많이 생겼다거나 경쟁력을 잃어버렸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되는 거겠죠. 주요 제품 등의 현황 이렇게 보시면은 KPG, 요게 패키징이잖아요, 그죠? PKG, 자 반도체 칩 세분화 여기서 73% 정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리콘 부품에서 16% 정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비율도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죠? 생산 실적 및 가동률 이런 거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이 실리콘 부품에서 이제 경쟁력이 확 떨어졌네요, 그죠? 이래서 여기 부분이 조금 이제 경영이 좀 문제가 있겠다. 그리고 평균 가동률도 보시면은 80%에 훨씬 못 미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그 가입자들, 그러니까 신규 이제 사업자들이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경쟁력을 아무래도 많이 잃어버렸겠죠, 그죠? 연결 포괄손익 계산서 이런 거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왔을 때 그다지 뭐 좋은 부분은 없는 거고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적자폭은 조금 더 올라왔지만 그래도 크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 불성실 공시법인 이런 것도 했습니다. 회사 분할을 갖다 결정했다가 철회를 했다는 모습이고요. 벌점 5점 맞았고, 세후 변동 내역 보시면은 장내 매도를 갖다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내 매도를 진행하고 여기에서 스톡 옵션 행사해가지고 다시 한번 주식을 모으는 이런 일도 하고 있고요. 이런 일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의 주가는 고평가가 됐다는 거를 스스로 임원들이 알려서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근에 있었던 요 등락 자체를 보니까 하나반도체 홀딩스와 신설회사 부분을 인적 분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뭐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카카오가 여러 가지 계열사를 나누면서 뻥튀기 했다는 것과 비슷한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받기는 힘들다. 거기다가 최근 발표된 유상증자가 추가 하락을 가속화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상증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엔 돈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돈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주주 가치 희석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유상증자, 그 다음에 아까도 빨간색 보셨지만 난신적자 이런 종목만 사지 않으셔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을 샀으니까 지금 고통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시판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글들이 있습니다. 뭐 장난질 치냐, 단일가에 올라라, 투신이 매질하면 어지러지하다 이렇게 있는데, 보통 투신이 매진하면 어질어질하다, 외인과 연기금이 가세한 건데 이유는 모르겠더라, 추측으로는 정고점이라 매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가동률이 80% 되지 않잖아요. 회사의 미래가 올라가면 좋은 건데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간접적인 추측으로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내일은 최소 마이너스 20%에서 시작할 때 다들 쪽박 차겠네. 사실상 이런 건 없지만 어쨌든 대표가 주식을 팔아먹는 회사다라고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임직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평가의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는 차라리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죠? 신주 인수권도 10,000원대 행사하지 왜 신주 인수권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극단적인 부분인 겁니다. 재무 부분이 사실상 미래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거다. 유상증자 나왔고, 그 다음에 BW 나왔고, 주주들에게 요거는 불리하고 요거는 사채권자에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주는 무조건 손해를 본다. 그럼 무조건 안 좋은 거죠, 그죠? 회사가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도록 어떤 옵션을 준다는 것 자체가 경영적으로 봤을 때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은 거다. 세부 변동의 내용 이렇게 보시면은 김정재 씨, 요게 요 사람이 장내 매도를 진행했어요. 어쨌든 2,500만 주, 취득가가 2만 원. 그러니까 뭐 2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상 뭐 변동폭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불가능하겠다라고 회사 자체에서도 적정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마이크론 차트를 한번 보면은, 야,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갔네요. 그죠? 단기간에 실적이 따라오지 않고 기대감으로만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2만원대에서부터 이미 임직원이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럼 사실상 여기 위에 갈 일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 위에 물리신 분들은 고평가 당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따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거다. 왜냐? 임직원이 매출에 대해서 가장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회사 돌아가는 거, 뭐 공장 돌아가는 소리만 봐도 여러분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임직원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주가를 팔았다는 거는 여기 위에 있는 구간은 그 사람들도 예측하지 못한 어떤 슈팅이 나왔다는 거. 슈팅 나오고 이거를 갖다가 뭐 간접적으로 밀어붙인 애들이 있겠죠. 뭐 주식 유튜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사투자 자문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을 건데, 그럼 우리가 예측을 해봤을 때 여기에 있는 가격은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수야 있겠지만 뭐 정상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없겠다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뒤로 조금만 더 돌려보면은, 아, 과거에도 여기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있었던 구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물렸던 사람들 살려주고 이제 위에서 다시 한번 물리는 그런 행태가 벌어지네요. 근데 요 구간이 적어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거고, 지금 패키징 자체는 뭐 여기서보다 여기가 좀 더 나아졌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80%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다. 생산 능력이 아직까지 캐파가 남아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 아, 경쟁력이 없어서 밀려가고 있구나, 부정적인 부분,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냥 안 사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한동안 이렇게 여기 아래에서 이렇게 묶여 있던 것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반도체 특수 타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 주식은 상당히 변동폭 크고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좋겠네요. 종목 분석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종목 분석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적자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신 적자까지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조금 리스크가 크고요. 두 번째, 가동률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ROE나 영업이익률이 들쑥날쑥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겠죠. 그죠? 세 번째, 실리콘 사업에서 상당히 매출 부분이 감소가 되면서 여기에는 좀 사업 유지가 불투명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니까 회사는 유상증자나 아까도 보신 것처럼 뭐 신주 인수거부 사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주에게 불리한 재무적인 구조를 취해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이렇게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거는 최대 주주에게도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과거에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 주주의 지분이 30%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다. 그래서 경영적인 부분이 문제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굳이 이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결론으로 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절대로 이거를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가 호황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매출액은 그렇게 따라가주지 못하다라는 게 경쟁력 부재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갖다가 선택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고 하시면은 문견호가 진행하고 있는 구글 멤버십 종목을 통해 가지고 금액별로 공유 종목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유 종목을 바라보는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80% 90% 이상 승률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매번 증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거기다 추가 혜택으로 12주 강의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2주 강의 듣고 여러분들 제대로 된 종목 찾으셔서 여러분들 꿈과 가정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 종목은 조금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남겨드리면서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주식채를 차단하고 주식 구별이 문제와 함께 희망을